한미는 12월 20일 세계 최강 전투기로 꼽히는 F-22 랩터와 전략폭격기 B-52H를 한반도 인근으로 전개해서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F-22 랩터는 이번 주 한국 공군의 F-35A와 또다시 군사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F-22는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 직후 실시된 한미연합공군 훈련인 맥스 썬더 당시에 한반도에 전개되고 4년 만에 다시 한반도로 날아왔습니다. F-22 랩터는 스텔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세계 최대 속도가 마 2.4로 오산에서 이륙하면 7분 만에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또한 원거리에서 여러 목표물을 정밀하게 탐지, 추적할 수 있으며 최첨단 전자전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공룡의 랩터 이름을 딴 F-22 랩터는 아무도 모르게 매우 빠르게 상대방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는 명백하게 방어용이 아닌 공격 훈련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제주도 남방 카디지에서 훈련을 했다고 하지만 수송기까지 동원한 이번 훈련 도중 F-22 랩터가 방향을 틀어서 북쪽을 향해 날아갔다면 10여 분 만에 평양을 폭격할 수 있었던 훈련입니다. 북한의 턱 밑에 칼을 겨눈 꼴입니다. 또한 이 F-22 랩터가 조일 미군 기지에 있다가 군선으로 날아와 며칠간 머문다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 이미 미국에 의해 하나의 전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의 대중국 포위 압박 강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한반도가 연루되어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미가 가공할 무력을 동원하여 군사 연습을 하는 것은 연례적인 방어 훈련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이에 대응하면 도발이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엄포를 놓고 또다시 역대급 군사 훈련을 합니다. 지난 12월 초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철원에서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140발을 쏘는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북은 동서부 전선에서 130여 발의 포사격을 감행했습니다. 정부는 또다시 북한이 포사격을 안 하기로 한 지역에서 포사격을 했다며 9.19 군사합의 위반을 운운했지만 남과 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상대에 대한 일체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는 9.19 군사합의 직후 이루어진 셀 수도 없었던 수많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으로 이미 휴지 조각이 된 지 오래입니다. 더욱이 주한미군이 훈련한 철원은 남북이 합의한 지역에서 불과 수키로 떨어진 지역입니다. 접경지역 일대에서 북한에서도 포사격 소리가 들릴 정도인 아주 가까운 곳에서 분명 주한미군이 먼저 군사훈련을 한 것입니다. 시간상으로 따져보아도 한국과 미군이 북한을 향한 공격훈련을 하고 북한은 이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의 원인 제공은 한국과 미국의 전쟁 훈련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주변의 환경이 달라졌다며 새로운 작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새로운 작전 계획을 훈련에 적용할 것이랍니다. 이 작전 계획에는 북한의 핵시설 기지 감시, 핵사용 징후 탐지, 실제 사용 시 격파하는 훈련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이랍니다. 북한의 핵시설과 기지가 공개된 것이 아닐 텐데 감시하고 탐지한다는 것은 수많은 정찰과 선제 공격 위협을 의미하는 것이며 격파한다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작전 계획이 더 공격적이 된다는 것은 한반도 긴장이 더 고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런 공격적인 작전 계획에 더해 실기동 훈련 20개를 과거 독수리 훈련 수준으로 집중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3월 키리조브 훈련 뒤 실시되었던 실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은 6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 내내 위험했던 한반도 상황이 내년 상반기에도 다시 재현될 것이 명확한 상황입니다. 실기동 훈련을 포함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중단되어야 한반도 평화의 실마리가 생깁니다. 우크라이나에 자포리자 원전이 있습니다. 원전을 두고 포사격과 드론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공격의 주체가 우크라이나인지 러시아인지 언론은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은 러시아 점령 구역에 있습니다. 원전 공격에 세상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는 것은 원전 공격이 핵전쟁과 같은 폭발력과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에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뉴스를 전하면서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을 가정한 군사훈련에는 당연하게 여기거나 동감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는 작습니다. 전쟁 피해는 남북 가릴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재산상의 손해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미연합 공중훈련에 동원된 B-52H는 1952년 처음 비행한 미국의 전략폭격기 중에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무려 70년이 된 전략폭격기가 날아와 한국으로 날아왔다는 것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지만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정책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70년 된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 연습을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중단하고 대화를 시도할 때 만들어집니다. 한반도 평화를 우리 손으로 만들기 위해 내년에도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